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저는 MBN 골드 매니저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한규수의 한큐에서 이 지표를 보여드렸었죠? 이 지표 보여드렸습니다. 중국의 5월 서비스 PMI 지수가 55로 급격하게 올라왔다. 중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이 보이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한규수의 한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죠. 이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장세고 간다라는 얘기들을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2021년 경기 반등 예고, 테슬라 모터스가 주문이 밀려가지고 24시간 풀 가동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렸었고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또 임상 시험을 추진하고 있고, 또 백신 개발이 임상 2단계 들어가는 이런 흐름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의 공포감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홍콩 문제는 더 이상 악재가 못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었죠.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바로 증시 주변에 있는 이 대기자금들, 시중에서 갈 데가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 무려 1100조라고는 엄청난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동성 때문에 오늘 거래소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의 힘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고 코스피 대형주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죠? 자,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차 바닥 탈출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2단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렸죠? 맞죠, 여러분들? 자, 맞으면 3번 한번 쳐서 3번. 자, 분명히 코스피 시장은 N자형 상승 패턴이 나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으면 3번 다 쳐보세요, 여러분들.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남들은 좀 올랐다고 무서워해가지고 또 일부 현금 확보 전략 내지는 경계하자. 물론 경계는 합니다. 저도 분명히 조심을 해요. 항상 한규수의 한큐를 보면서 시장이 조금 이상 있을 때마다 경계를 해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소요 사태가 진행이 되고 트럼프가 지하 벙커로 피신했을 때도 저는 분명히 조심을 해라라는 얘기를, 또 체크를 해라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드렸어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혈 폭동이 더 크게 확산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신고가 나온 거 보세요. 가잖아요. 그래서 시황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지나가던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정통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선 찍어가면서 그런 단타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황을 알고, 시황을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주도주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단타를 쳐야 될지 중장기로 가야 될지 그거를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시장은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결국에 코스피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주춤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소 종목으로 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MBN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내일 이후에 또 뒷북을 치는 그런 매매를 할 것이고, 그러나 저처럼 시장을 보고 주식이 뭔지 주식을 알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기회가 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오늘 제 방송을 들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이 길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죠. 뭐 매일 방송하는 건데 힘드니까 방송을 최대한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코스피 종목들 추격 매수 할까? 추격 매수 해야 되나? 요겁니다. 추격 매수 하면 안 되죠. 당연히죠. 당연히 추격 매수 하면 안 되죠. 결론 나왔죠? 추격 매수하면 또 뒷북 치는 거예요. 뒷북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뒷북 치는 겁니다. 그죠? 뒷북 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죠. 거래소 종목군들은, 거래소 대형주들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소요돼 있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 PBR. PBR 자체가 굉장히 낮은 저 PBR 관련주가 많아요. PBR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회사의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 가치. 자산 가치. 또 반대로 이거 다른 말로 청산 가치라고 해요. 청산 가치. PBR이 1이 안 되면 회사가 청산이 되더라도 자산이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주주들이 이 회사가 망해도 자산을 팔아가지고 주주들이 지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BR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한 주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PBR이 낮은 종목을 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성장성은 더럽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은행주가 성장성이 뭐 있습니까? 지금 금리 또 제로금리까지 와 있고, 그죠? 네. 맨날 뭐 예대마진, 아직도 예대마진은 높아요. 예대마진은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은행주들은 얘네들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 PBR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자산가치 저평가됐어 라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떠들면서 매수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저 PBR, 거래소 대형주들이 저 PBR이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됐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 이 미친놈들 보세요. 오늘 아침 내내 선물을 계속해서 만기약 이상까지 샀다가 결국엔 여러분들 2시 20분 넘어가는 구간부터 선물을 왕창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선물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지수 올라갔어요. 근데 막판에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지금 얘네들이 장을 땡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오늘 금융투자가 코스피에서 1조를 샀습니다. 얘네들은 단타 성향이 엄청나게 강한 애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험단하고 투신권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 아마 삼성전자는 이쪽 중심으로 좀 많이 매수를 했을 거예요. 얘는 단타 성향 아니고 얘네들은 중장기 투자성이 강하거든요. 나머지는 기관들은 증권, 연기금은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샀으니까 올라가니까 다 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투신권과 보험단 등 일부 기관들이 저 PBR을 핑계로 해서 거래소 대형주들을 매수를 해서 땡기면 주가는 좀 간다. 그러나 저 PBR로 가는 종목군들은
지금 PBR 보통 한 0.5배 정도. 이것도 다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0.5배 정도 이하 정도면 너무 저평가됐다 그래가지고 0.4배, 뭐 0.5배 정도까지 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왜? 성장성이라는 게 없어. 성장성.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못 가요. 그죠? 그러면 이 은행주는 오늘까지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까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까지도 올랐고, 제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증권주 정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서 얘네들도 많이 올랐어요. 이런 가운데 그나마 또 거래소 대형주들의 반등에 촉매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조선주들입니다. 어제 스치면상한가에서도 분석드렸죠. 조선주들 대규모 수주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추가 소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조선주들이 업황이 좋아집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삼성중공업만 조금 수혜폭이 크다 보니까 얘가 올라간 거고, 다른 뭐 현대인포, 한국조선에 못 가잖아요.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수주 소식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런데 철강업체들이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저거 뭐야 조선 후판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빠지니까 핑계대고 그냥 한번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동국제강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핑계대고 그냥 땡기는 겁니다. 좀 기가 막혀져. 예, 좀 주식이 원래 좀 그래요. 황당하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죠? 왜 동국제강만 상할까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면 현대철, 포스코 이런 데 더 많이 받을 텐데, 그죠? 조선주들은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고요. 업황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선주들의 반등은 개별적인 재료에 의한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현재 뭐 철강주들, 정유주들, 화학주들, 조선주들, 기계 관련주들, 건설주들, 또 금융주들까지 얘네들은 저 PBR을 이유로 해서, 그죠?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땡기면 조금은 간다. 특히나 최근에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왔습니까? 지금 장은요, 낙폭 과대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주도했던 장입니다. 개인들이 돈 벌었던 장이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거의 왕따가 됐고요. 특히나 기관들도 거의 왕따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시중에 자금들이 많죠. 그죠?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또 신고가 갑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지레짐작 먼저 가서 그놈의 감으로 주식하지 마세요, 제발. 감 떨어집니다. 감 떨어져요. 감으로 주식하지 마세요. 응? 제가 어제 스치면상한가에서도 그랬죠. 추세 추종 얘기했습니다. 추세 추종. 응? 추세 추종.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워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지레짐작 먼저 가서 던지고 도망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미국 증시를 보시라고. 미국 증시를. 미국 증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좀 올랐다고 어디 무너집니까? 좀 올랐다라고 하면서도 1년 2년을 가는 게 미국 증시고요. 중간에 좀 올라가지고 출렁거렸지만 또 갑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나와서 한번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추세가 무너질 땐 팔아야 되겠죠? 그죠? 더군다나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 그냥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증시는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점. 네.
코스피가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드디어 코스피도 이제는 코로나19 그 시점까지 이제 제자리에 온 것 뿐입니다. 코스닥은 수혜 폭이 좀 커가지고 거기를 조금 넘어섰을 뿐이고요. 주가는 경기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예요. 경기. 제가 유튜브에서 녹화해놨죠, 여러분들. 온라인 증권 강연에 온라인 증권 강의라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3시간의 온라인 증권 강의인데 제가 여기다가 미친 건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주식은 거의 60, 70%는 다 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벌어요. 그러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온라인 강의는 이 중요한 걸 무려 1시간 반 동안 이걸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이거 원래 돈 받고 해야 돼요. 옛날엔 다 돈 받고 했어요. 시세는 결국엔 경기, 기업 실적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경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기업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코로나19가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경기 재개가 진행이 되고 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태예요. 주가 좀 올라간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져서 그냥 제자리에 온 것 뿐이에요. 이 장은 여기서 꺾여도 앞으로 이런 폭락은 절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 큰 흐름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성공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시세의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또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오늘 같은 장세 일희일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장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이 강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제가 다 예상해드렸잖아요. 완벽하게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이제 코스피 지수까지 코로나19 직전까지 지수가 회복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증권시장도 한국경제도 이제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안정권까지 왔다.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 글씨가 좀 그러네요. 그죠?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의 급등은 이제 한국경제, 한국증시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는구나.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셨으면 5번. 아셨으면 5번. 아시겠죠? 이겁니다. 더 나빠지진 않는구나 라는 의미로 분명히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장은 그동안 소외됐었던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들은 선물 쪽을 매수를 좀 했고요. 아침에 선물 쪽을 매수를 하고 일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그렇게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이쪽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건 없어요. 근데 기관 투자금이 매수했던 요 부분들, 특히나 금융투자라든가 얘는 단기성 자금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코스닥 종목은 워낙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소 대형주가 너무나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시중에 자금은 많죠. 그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이미 급등한 종목은 추격 매수기 부담되는 겁니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바닥 종목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얘네들을 저 PBR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그냥 땡긴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강조합니다. 저 PBR로 핑계를 대고 주가가 올라가지만 PBR 대체가 0.5 이하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건 많이 오른 거고요. 성장성이 훼손된 종목군들의 경우는 아무리 PBR 자체가 낮은 종목이라더라도 주가는 단기 반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얘네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얘네들 지들 먹으려고. 거기다가 조선 3사가 대규모 조선 수주를 단행한 것도 아마 이런 반등을 이끌어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것뿐이에요.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들 중에서 철강주,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기계 관련주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건설주, 금융주들까지 이번 이 반등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추격 매수, 신규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유자의 영역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늦어도 내일까지는 다 털어내십시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 상승 기간주 중에 반등이 막 시작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을 구분을 해서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되는 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걸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결국엔 지금 이들 종목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선 3사들은 대규모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연에 들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충분히 오른 거고요. 충분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이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돼 그냥 올라간 것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올라가 봐야 찌끌찌끌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증권주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밖에 안 올라갔어요. 은행주들은 오늘까지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더 못 가죠? 그죠? 결국엔 이 장은, 분명한 것은 이 장은요,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에서 낙폭가 됐던 이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순환 반등이 연출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들 종목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왜? 성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반면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반등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의 반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갔고요. 기관들이 900만 주, 외국인들이 320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얘는 언제 가도 갈 종목이에요. 대신에 워낙에 진익이고 또 제가 강조한 것은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중소형 IT 종목들이 원래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좀 지루하다 라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들고 계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요, 보세요. 오늘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어제 미국 증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이 올라간 겁니다.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5월달 서비스업 PMI 지수가 55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경기가 확연하게 살아나는 게 확인된 겁니다. 중국이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안정권까지 잡아놓으면서 경기가 회복됐고 한국도 분명히 그렇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미국도 유럽도 경기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큰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장세 반등 상승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경기 회복.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그 유동성들에 의한
반등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이 주가가 가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철강에 투자합니까? 화학에 투자합니까? 조선에 투자합니까? 업황 자체가 좋아지나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글로벌 국가들은요,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게 되면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미래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러분들. 글로벌 국가들은 코로나가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미래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미 주구장대 기업, 성장성이 제한적인 레드오션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미래 신성장 산업.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죠?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등등 바이오제약. 근데 바이오제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코로나19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 개발이 임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바이오제약은 지금은 건들면 안 된다.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여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제약은 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들, 뭐 난치병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부각돼야 돼요.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난치병 치료에 대해서 임상 3상을 통과하는 그런 쾌거가 줄줄이 나올 때 그때부터 바이오제약들이 또 한번 시세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말고 뭐예요? 결국에는 IT하고 미래차 두 가지 섹터밖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노래 불렀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도 그래서 현대차도 그래서 삼성과 현대차가 바로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과 정부에서 그렇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결국 오늘 종목군들의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목군들의 반등은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 PBR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철강 업황도 살아나겠지, 화학 업황도 살아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주면서 반등에 나서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힘드셨죠? 이번 기회에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물량을 털어내시면 됩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정유, 조선, 기계, 건설, 항공, 은행, 증권, 보험. 이번 반등장을 위해서 물량을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까지. 아셨습니까? 뭐 팔고 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하는 겁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한번 쳐세요. 이해되셨으면 7번.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왜 저들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말고 물량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액션은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래요. 시장 보면서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들쭉날쭉하면서 갑자기 쭉쭉 올라오는 종목들한테 눈이 짝짝 맨날 돌아갑니다. 오늘도 코스피 대형주들 뭐 주가 올라가니까 많이 눈 돌아가셨을 거고 추격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도 여기도 계실 거예요. 여기도 오늘 거래 대형주 막 코스닥 정도 털고서 거래 대형주로 갔는데 한 대표가 이제 방송에서 막 털라고 하니까 속이 좀 쓰리고 막 짜증나고 막 욕하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는 드리는 거니까. 그죠? 결국엔 주가라는 건 뭐예요?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분명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고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산업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자율자동차, 자 5G,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여기다가 뭐 많죠? 아이고 하도 많아서 기억도 안 나네요. 그죠? 이제 우주산업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모든 미래산업입니다. 첨단 미래산업이고 첨단 산업이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괜히 중국하고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나라의 보안이 달린 것이고, 그 나라의 미래가 달린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달린 겁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도체는 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모든 사업분에 달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수요는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인 수요가 시작된다는 얘기고, 비대면 확대가 진행되면서 그 수요는 더욱더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스마트폰, 폴더폰 나왔다가 잘 나가다가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쩍치고 진정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폴더폰 출시가 본격화됩니다. 그것도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반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반등이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군들은 그나마 여기 있는 대형주들, LG그룹주가 뒤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은 따라갈 것 같아요. 통신주들 그나마 보라고 그랬고, 카카오 네이버 SFT 얘들 좀 올랐는데 좀 쉴 겁니다.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당분간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자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 얘네들은 펀더멘탈 자체가 바뀐 게 없어요. 건들지 말아야죠. 그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얘네들의 펀더멘탈 성장 가치는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충분히 하락해서 안 빠지고 이제 한번 올라갔잖아요. 징글징글하게 안 올라가다 올라가죠. 앞으로 시장은 거래소 대형주들이 다 장을 땡기는 게 아니고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특정 몇 개의 종목만이 코스피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 겁니다. 코스피가 오늘처럼 급등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가더라도 코스피는 이렇게 완만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장대 한번 세웠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제 고점에서 물량을 받거나 내일 한 번 더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엔 이 구간부터 좀 이격 축소가 될 겁니다.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이런 과정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미미하게 이런 식의 이제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이 반등장을 누가 이끄느냐? 바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빠지진 않더라도 상승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일부 통신주라든가 일부 바이오제약주가 좀 움직여주면 지수 반등은 그나마 좀 괜찮아지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따라가지 못한다. 언제를 봐야 되느냐? 잘 보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언제를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쫙 뒤로 가가지고 98년, 99년 닷컴 장세 때 주가가 여기서 요만큼 갔죠? 그죠? 요거를 이제 가격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액면가 지금 이게 100원이죠? 그냥 액면가 100원으로 그냥 볼게요. 요때 가격대가 535원이고 지금 여기 가격이 6,900원 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거의 1000% 올랐죠? 그죠?
정확하게 보게면 그래 1000% 올랐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차트만 보세요. 차트만.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저때 삼성전자 1000%는 안 올랐고요. 한 300%인가 400%가 정도 올랐을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가. 그런데 코스닥 종목들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코스닥 종목들이 1000%, 2000% 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제가 비교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는 분들 이해되시면 9번. 자, 이해되시면 9번. 그죠? 아시겠죠? 삼성전자도 가긴 가지만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도 삼성전자 질문하시는 분 많이 계셨죠. 묻어두시고 투자 자금의 여력이 있으시면 삼성전자는 팔면 안 됩니다. 묻어두시고 투자 여력이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굳이 물량 가지고 있고 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뭐 물량을 털어낼 필요 없어요.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삼성 SDI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는 시세가 아직도 멀었다. 직전 고점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가고 삼성 SDI 가고 SK 하이닉스 가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전기차 시장 살아나고 스마트폰 시장 가게 되면 MLCC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얘도 후발주지만 갈 겁니다. LG전자가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시장에서 히트를 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LG전자도 스마트폰만 잘 만들어지면 얘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LG는 최근 이미 시세가 터지고 있고요. 통신주들 주가 전망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몇 개 종목군들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대형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 거래소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이 나는 무서워서 매매 못하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거래소 대형주들 딱 국한에서만 몇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라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몇 분이 이제 투자원금이 좀 크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 묻어둘 만한 섹터를 어디로 보십니까? 어디로 볼까요? 다 질문하셔서 제가 다 답변 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는 보지 마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거래소 대형주 가지고 매매하실 거면 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또 옆에서 중소형주 팡팡 날아가면 좀 짜증나잖아요.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투자원금이 커서 좀 안전하게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갑니다. 삼성전자가 급등 중소형주만큼 아니더라도 얘도 간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IT주가 장을 또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IT가. 응? 삼성전자 주력이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반도체 추단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고, 그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엄청나게 합니다. 내년까지 투자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다가 뭐예요? 이제 하반기에 폴더 오픈 나오죠, 여러분들? 어? 거기다가 요즘에 5G 시장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5G 시장 잡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중국 화웨이가 눌려질 때 삼성전자가 5G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키우면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또 IT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비록 코스닥 종목들 또 가다가 거래소 종목한테 치이고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또 가지도 못하고 쉬어가는 과정들이 전개됐습니다만 반도체주들 얼마나 탄탄합니까, 여러분들? DB하이텍 오늘 제가 한 큐에서 좀 방송되었었죠. 그 유튜브 그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 MBN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TV, 매일경제TV 있죠? 여러분들 매일경제TV.
자, 매일경제TV 오후 2시 35분부터 보세요. 35분부터 제가 약 한 20분 정도 자, 40분부터 시작합니다. 20분 정도 제가 한규수의 한큐라고는 방송을 매일매일 출연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전체적인 장세의 흐름에 대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종목군들까지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은 아시고, 그분들은 예 유튜브를 보시고 매일경제TV 유튜브 보시면서 한규수 대표가 어디서 나오는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꼭 매일경제TV 보시고 매일 생방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닙니다. 스치면 상한가는 제가 화요일 목요일 팀으로 옮겼어요. 제가 월요일날 나가다가 화요일 목요일 팀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PD님들이 이제 약간 재밌게 하려고 약간 변화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팀으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저야 뭐 PD님들이 하라면 하고, 예. 자, 저는 말을 잘 듣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바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 바라고요. 이름이 비슷한 부분도 있을란가요? 뭐 저는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6104님 잘 오셨습니다. 자, 백옥선님 어서 오시고요. 자, 삼천나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거는 위기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고, 문제는 뭐냐, 오늘 같은 장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코스닥 종목을 들고 계셨거나 하는 분들은 많이 좀 짜증 나셨을 것 같고, 거래소 종목군들 중심으로 올라가니까 막 코스닥 종목을 털고 코스닥으로 거래소 종목으로 쫓아간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완전히 뒷북치는 거죠. 그분들은 내일도 거래소 대형주들 올라올 때 일부 대형주 말고 제가 마셨던 섹터 말고는 올라갈 때 다 털고 빠져나오시는 거고, 그 동안 여러분들 속을 새겼던 그 대형주들을 털어내고, 전통적인 가치주들, 철강주 이런 거 털어내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오늘 거래소 대형주들 올랐습니다만 DB혜택 어땠습니까? 안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테크인 어때요? 안 죽었죠? 그죠? 제가 이 종목은 이미 이제 우리 방에서는 일단 전량 차익실현 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전량 차익실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 뭐 매매일지 써드린 거 제가 다 확인시켜 드렸어요. 매매일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얘는 다 팔았고, 그죠? 테크는 여기 이제 93.6% 1800만원 수익 난 거 보여드렸고, PSK 테크는 절반만 팔았습니다. 76% 760만원. 수익률을 보세요. 이게 중장기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하는 매력입니다. 매력. 예?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난 거예요. 2달밖에 안 걸린 거니까. 그만큼 장이 안 좋을 때 또 시장이 워낙에 짧은 시간 안에 폭락이 났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익이 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5월달 전체 수익이 3,900만원, 1억 기준으로 3,900만원인데 이 두 종목 합친 게 얼마입니까? 2,500이 넘어요. 2,500이죠? 그죠?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도주 가지고 중장기 투자하는 게 더 훨씬 더 큰 수익을 낸다는 얘기고, 훨씬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주도주 가지고 중장기를 해야 주도주 가지고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 대박을 터뜨려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터진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 겁니다. 아무리 단기 매매하고 작은 종목들 매매하고 치고 받아봐야, 그죠? 치고받고 매매해봐야 1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벌어봐야, 이렇게 주도주 한두 종목 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게 훨씬 더 계좌가 터진다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된 겁니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응? 바로 이겁니다. 그죠? 예,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이님, 제인세븐님 어서 오시고요. 자, 대박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삼천단심 잘하셨네요. 자, 6104님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만 가고 나서 손 흔들지 마세요. 이 종목들, 이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한 큐에서 나갔던 이 종목들이 제가 분명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바심 내고 일 장세가 아니에요. 종목군들이 보세요. 테크인이란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방송에 나가고 나서 주가가 한 방에 터졌습니까? 여기 바닥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응? 3월 12일날 테크인이란 종목을 물량을 잡고서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PSK테크도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인가 진단 드렸었죠. PSK테크 같은 종목들은 아직은 얘네들은 대장주 맥락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인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 절반은 남아있다 그랬죠. 여기서 반등, 처음에 반등은 굉장히 미약하게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보시면 바닥 종목군들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도 바로 여기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익이죠. 얼마나 지루합니까? 또 올라갔다가 또 빠져버립니다. 이걸 매일매일 시세를 보면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단기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팔고 나면 못 잡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 대표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구간이 이게 벌써 한 달 정도가 돼요. 한 달 여러분들 한 달. 에? 이 기간이 한 달입니다. 90%라는 수익이 낼 때까지는 적어도 이것도 빠른 거예요. 수익이. 이것도 수익은 빠른 겁니다. 지금 약 2달 정도 조금 덜리는 거니까 9달 정도 걸려가지고 90%의 수익 난 거고 나머지 물량은 남았고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테크윈도 마찬가지예요. 자, 테크윈이라는 종목도 흐름 자체가 보세요. 방송에서 또 여기서 완전 바닥권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정도 오르고 나서 얼마나 진익입니까, 여러분들? 단타 치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마 혼자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다 털어냈거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매매 못하죠,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이런 구간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얘네들은 폭락장에 시장이 V자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리뷰까지 해드리면서 이런 구간들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매수해야 됩니다. 올랐죠? 또 기간조도 나오죠. 팔면 안 됩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또 올랐죠? 일단은 우리는 수익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얘보다 더 빠르고 강한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판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회원님도 수익 난 종목들은 절대 자금 빼지 말라고 합니다. 왜? 지금 저 금액을 보시게 되면 물론 회원님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보게 되면 만약에 1억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 수익이 고스란히 수익이 다 났다고 한다면 1억 4천이 되죠, 여러분들. 1억 4천이 됩니다. 수익이 복리로 나는 거예요, 복리로 여러분들. 지금 돈 빼면 안 돼요. 수익 나는 자금 빼면 안 됩니다. 빼지 말고 이 자금을 가지고 계속 투자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조바심 내지 마세요. 이 종목들 모두가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길목을 잡고 선침해를 해가지고 터진 종목들입니다. 그죠? 120%라고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 길목에서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죠? 결국엔 조금 지루하지만 바닥에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R&2 테크놀로지 제가 리뷰 또 해드렸었죠? 아직도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과정입니다만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슈프리마 오늘 또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죠? 올랐습니다.
그냥 좋은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진익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한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죽겠죠? 안 올라가가지고. 이런 주가 급반등 나오는 거는요, 어느 한순간에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방법은 뭡니까? 잡아놓고 기다려야 된다. 현재 위치. 코스피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도 그럽니다. 중장기간쯤에서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대형주를 잡고자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싫고 나는 코스닥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뭘 잡아야 됩니까? 반도체 또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응? 오늘도 제가 반도체에서 뭐 어떤 거 나갔습니까? 응? 자, 디바이스 엔지 한 큐에서 나갔죠, 여러분들? 응? 매매하고 말고는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해서 잘 하시면 되고, 제가 방송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다. 뭡니까? 반도체, 5G, 그리고 스마트폰, 폴더블이죠.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지면 안 바뀌어요. 더군다나 DB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딱 보시면 어때요? 이미 단기적으로 한번 오른 상태에서도 주가가 탄탄한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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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보실 분들은 보시라고 하잖아요. 금융주 잡으시려면 잡으시고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 있는데 막판에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제가 강의하고 싶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주도주가 한 일주일 한 달 가고 나면 땡이에요? 주도주는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면 땡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지면 시세가 꺾일 때까지 주도주는 쉽게 안 바뀝니다. 강의를 잘 들으세요. 강의 들으세요. 저 요즘에 방송 많이 하고요. 무방하고 막 이래가지고 힘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흐름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VIP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대신에 안 오시더라도 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매매하시고 수익 내시라고요. 오늘 이 대형주들 올라갔을 때 이 종목들 쫓아가가지고 뒷북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대형주들 일부 IT 성장주들 말고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라올 때 이번 기회에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빠져나온 자금 가지고 뭘 가요? 코스닥 종목이 싫으면 그냥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세요. 그러나 분명히 수익률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를 못 따라간다고 그랬고, 그 중소형주의 대표적인 IT 섹터 주도주가 뭡니까? 반도체, 2차전지, 5G, 홀더블입니다. 그 4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도 안 무너지죠. 테크인도 분명히 많이 올랐는데도 우리가 90% 이상 수익을 내고 차익실을 했는데도 안 무너지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PSK도 아직도 흐름 자체가 분명히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출렁거림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 종목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가다가 옆으로 기어가다 가건, 가다가 약간 눌림을 주고 가던, 결국엔 가던 종목들이 또 가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가 본격화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발주가 시작이 되고, 그 발주는 내년 초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다가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가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가 또 본격적으로 돼요. OLED 쪽도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봐야 될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좀 가리려고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시세가 나는 쪽으로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딥니까? 반도체, 2차전지, 5G가 되는 거예요.
확인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고 움직이면 좀 늦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거나,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다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SNS 택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종목 치고 조정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응? 그죠? 그죠?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그리고 코로나 제가 계속 경고합니다. 코로나들은 건들면 안 돼요. 코로나는 이제 백신 개발되고 치료제 개발되고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도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제 개별적인 재료가 나도 주가가 잠깐 오르고 맙니다. 제가 코로나는 건들지 말아라, 코로나 건들지 말아라, 반등 나올 때마다 털어라 노래 불렀죠? 맞죠? 맞죠? 맞으면 1번. 바이오제 약주 조금만 올라오면 그냥 바이오제 약주 막 쫓아가고 하지 마세요. 에? 맞으면 1번 쳐보세요. 막 종목을 1800개 종목구들을 다 따라가려고 매매하지 마세요. 어떻게 1800개 종목을 다 따라가면서 매매를 합니까? 그거 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 그러니까 깨지고 계좌가 깨지고. 제가 얘기했죠. 계좌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라리 계좌가 안 깨지는 게 좋아요. 제가 얘기했죠. 1억을 투자해서 반토막이 나면 1억을 투자해서 50%가 마이너스 나면 얼마예요? 5천이죠? 그죠? 근데 5천 가지고 1억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100%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차라리 시간이 나더라도 괜히 이 종목 저 종목 다니면서 깨지지 말고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1억이란 자금을 가지고 깨지지 않고 차라리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서 50% 가면 초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한다고 남들보다 빨리 벌됐다고 이 종목 저 종목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고 추격 매수했다가 안 되면 또 손절하고 손절 두세 번 하면 그냥 계좌가 10% 20%는 그냥 깨집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라 했습니까? 주도주, 성장주, ETF,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랄 때 대시세.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여기 회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시세 중장기 투자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여기 MBN 회원님들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일매일 시세를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정말 조바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나중에 저한테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가실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10%도 안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워낙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경관이 경관입니다. 경관이 경고합니다. 이겨내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목줄을 끼고서 끌고 갈 수도 없고요. 주식은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 시간은 절대 중요치 않아요. 시간은 절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면 여러분들은 1년이건 2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주식할 겁니다. 돈이 벌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손실이 한 50% 났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 하잖아요. 시간은 절대 중요치 않아요. 안 깨지는 게 중요하고 결국엔 시간을 투자해야 대박이 난다. 100%, 200%, 300% 나는 종목들도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대박이 나려고 해도 최소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해가지고 그게 금방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일 빨리 난
지금 우리가 매매가 제일 빨리 났던 종목도 PSK 테크도 지금 2달 이상 걸렸고요. 테크인도 지금 2달 이상 걸린 겁니다. 100% 200% 날려고 그래도 진짜 2달 3달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뭘 조바심을 대? 뭐 한다고 지금 거래소 종목들 기업 내용도 없는 종목들 올라가는 쫓아가가지고 얘네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더 올라가면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판단을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기관들 좀 들어가니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수급은요, 일시적으로 사고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중장기적인 수급은 뭐냐면 이 수급도 뭘 따라가냐면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를 따라갑니다. 가치란 얘기는 뭐예요? 실적이에요. 실적이란 얘기는 뭡니까?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 실적도 좋아지는 것이고 실적 좋은 종목들은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기관 외국인들이 얘네들을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일시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왜?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는 분명히 성장성을 바탕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바로 IT고 코스닥의 IT는 뭡니까?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가 삼성에 있을 때 계속 얘기합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도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차익실현 했는데도 조정 나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요. 조정 안 나면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1시간이 넘겼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결국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라는 결론이 또 나오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5G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합니다. KMW와 같은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 지리한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소량씩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오이솔루션도 3일 오르고 나서 오늘 조금 약보합설이네요. 그죠? 아직은 안 들어와요. HFR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안 들어오는데 차트 위치 어때요? 좀 편안해 보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자, 스마트폰은 뭡니까? 스마트폰은 보는 게 아니라 폴더블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폴더블을 봐라. 오늘 슈퍼리바가 신고가 나왔고 이제는 파인텍도 신고가가 나오네요. 자, 코어롱인도 조금 반등 나오고 있고 뭐 어제 그저께 KH바텍, 파인테크니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죠? 폴더블 관련주들, 폴더블 폰이 하반기에 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OLED까지 볼 여력은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진짜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종목이 많은데 올라서 안 빠져요. 좀 더 많이 빠지면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안 빠집니다. 너무 좋은 걸 다 하니까 안매비로 너무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아래로 안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번 조정 장세가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내일하고 모레 장세가 대체적으로 이제 손고리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숨고리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숨고리기 장세는 코스피는 제가 보기엔 내일 이후 좀 쉴 것 같고요. 코스닥 중심으로 또 반격이 또 나올 겁니다. 대신에 지수가 안 빠지면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나와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이번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종목군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죠? 네, 대박자님 잘 오셨습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 조정 장세, 조정이 아니죠? 코스피는 신고가 나왔고 코스닥은 단기로 올라와서 쉬었지만 결국엔 또 반대로 코스피 일부 대형주를 털고 조정 양상을 보고 있는 이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나중에 이 이제 방송 나간 종목들하고 또 언제 일지를 통해서 또 한번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더 해드렸고 바뀐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죠?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바뀐 내용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분명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 이 엄청난 자금들.
역대 1100조라는 엄청난 시중 부동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시중의 자금들의 유입 속도가 한층 빨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여기 인제 고객 예탁금 넣는 분들보다 좀 나은 거예요. 그죠? 지금도 고객 예탁금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증권시장에서 들어와 계시고 이미 한규수의 한큐라든가 제 무료 방송 무방을 들으시고 유튜브를 드시면서 시장을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분석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준비 못했거나 왔다 갔다 고민하시거나 이래버리면 저분들보다 오히려 더 기회를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하십시오. 더 얘기 안 합니다. 현재 구간은 위기 아니라는 거. 아니 무슨 위기예요. 지수가 지금 신고가가 나왔는데 무슨 위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에? 내일 이후 앞으로 시장은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갔다 폭락 나오는 일은 없어요. 가서 잠깐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 나오더라도 폭락은 없다. 오늘 이 지수의 상승의 의미입니다. 아셨습니까? 가서 쉬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짧게 나오실 때 이 구간에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라.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래소 대형주, 철강주, 화학주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분들이 주식을 털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인됐죠? 움직이시면 됩니다. 털고 이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옮겨 가시면 되고요. 종목군들은 뭐 제가 이제 더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TV방송에서 나가는 거하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매매하는 거하고 많이 좀 틀려요. TV방송에서는 뭐 종목 하나씩 나가지만 우리 그 VIP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방식은 좀 많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뭐 TV방송 보고는 뭐 한 종목 몇 종목 보고 뭐 저기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종목군들을 많이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세요. 제발 돈 좀 버세요. 제가 증권시장 29년 동안 뭐 많은 회원님들도 많이 뵙고 하긴 했습니다만 또 MBN 그 회원님들도 지금 많이 오세요. 정말 많이 오세요. 오늘도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만 많이 오셨고요. VIP까지는 안 오시더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돈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TV방송 한규수 한큐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별명 주셨다고 뭐 반도규수 그 다음에 오비규수라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주식은 결국엔 소신껏 해야 돼요. 중간에 뭐 틀리는 거를 무서워하면 안 되고 소신껏 해야 되고요. 그 소신껏 해왔는데 결과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 있고 이번 이 조정 장세는 이번에 정말 놓치면 여러분들이 그 주도 섹터들 잡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죠? 늦게 오셨으면 이따가 유튜브 녹화된 거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방금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자체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은 1차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때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는 주가가 조심스럽게 가잖아요. 그죠? 조심스럽게 가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가니까 코스닥 IT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 PSK 같은 종목들도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죠,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죠?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급락이 나왔고
시장이 살아나면서 코스닥 장세가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이제 코로나19 진정하면서 이제 그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니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면서 올라가긴 가는데 여전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스닥 지수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수 빠진다고 인버스 매수해가지고 주가 폭락, 그것도 곱하기 2 곱버스 매수해가지고 주가 폭락을 기다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종목들이 급등이 안 나와요. 그죠? 코스피가 그랬잖아요. 코스피도 그동안 올라올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이 빠져가 잠깐 올랐는데 올라올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너무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잖아요. 이번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잖아요. 왜 그래요? 여전히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조심스러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팡팡 안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주가 급등이 나왔죠?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는 진짜 뭐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진짜 되네 그러면서 물려있던 인버스를 다 털고 또 이거 잡아야 돼 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진짜 되네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배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도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 갔다가 곧바로 갈지 좀 더 쉬었다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조정 끝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제가 PSK를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얘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시세가 한번 남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리뷰를 통해서 해드렸을 겁니다. 들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뭐냐면, 진짜 게임은 지금은 진짜 이거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갔다가 터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가는 겁니다. 탄력이 무지하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발 움직일 거면 여러분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래소, 아까 대형주도 말고 그냥 살 거면 거래소 종목은 삼성전자나 이런 거 보시고, 삼성전자 말고 코스닥을 보실 거면 오늘 이 코스닥 장세, 코스닥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됐건 5G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스마트폰이 됐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죠.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도 뭐 TV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간 상태에서 무방에서까지 제가 종목까지 압축을 드리면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서운하죠. 그죠? 근데 뭐 알게 모르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눈치 빠른 분들은 공부하시고, 제가 얘기한 내용 들으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셔가지고 위기 아니고 기회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내일 당장 안 가면 어떻습니까? 좀 내일 안 가고 좀 모레 가면 어때요? 또 오늘 또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3일밖에 안 남았고 이틀밖에 안 남았고 좀 다음 주 초반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이 종목들의 개별적인 장세는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엔 터질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결국엔 지수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에? 코스피가 터졌으면 코스닥은 날개를 단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 종목 섹터를 분석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유망 종목 섹터하고 매매 타이밍 잡으셔야 되고, 반도체 장비주와 함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G, 그리고 스마트폰, 이쪽 종목을 중심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현금 있는 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확인하고 움직이면 이제 늦어요. 확인하고 움직이기 전에 종목 발굴하셔가지고 자, 선침의 매집 전략을 단행하시면 되고, 특히나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코로나 쪽 바이오 제약주들 이제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쪽은 손 떼시고 진짜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계속해서 보셔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단타 좀 줄이세요. 이제는 단타 줄이세요. 거래소 대형주들은 이번에 다 단타 났으니까 거래소 대형주는 털어내시고 빠져나오시고요. 단타 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단타가 팔고 나면 떠갑니다. 나중에
진짜 조금 올라왔다고 뭐 한 5% 10% 올랐다고 털면 바로 그 다음날 후회합니다. 그 다음날 후회요. 절대 단타를 줄이시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철강주들. 반등시마다 현금화, 코로나19 수혜주 반드시 매도 관점, 단타 줄이고 중장기 대시대를 노려라. 코스닥 중소형주가 중심이다. 이쪽 중심 봐라. 직장인, 초보분들, 어르신들 이분들 단타 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돈 더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해서 옮겨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자, 3번. 그죠? 아시겠죠? 예.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고, 오늘 시장이 좀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오늘 좀 무방주 시가 있는데, 장이도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또 했습니다. 근데 바로 들어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시황이 그런 거예요. 시황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일단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식 배팅을 한번 고려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그냥 VIP로 오세요. 그게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익난 자금 규모를 보시면 종목 한두 개 정도만 팔아도 뭐 VIP 편할 대로 하십시오. 자, 혼자 하시면서 잘 하셔서 가지고 수익 내시고 그때 뭐 나중에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필요한 분들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서둘러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코스닥 장세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긴 늦어요. 조금 늦긴 늦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그 슈퍼맨 같은 종목도 급등 나온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다가 시세가 한순간에 터져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세를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잡아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이런 시세를 못 먹어요, 여러분들. 순식간입니다. 이거 올라가는데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30분을 30분. 그리고 30분 만에 그냥 순식간에 갔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까지 다 땡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시세가 조만간에 터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찔끔찔끔 올라갔지만 기간주 중에 2단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발을 담그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입니다만 우리왕 중장기 투자입니다만 10% 20% 먹자고 그런 중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 또 강조드렸고, 이미 종목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시켜 드렸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목입니다. 아셨죠? 자, 필요한 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스스로 한번 하고자 하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까지 29년 입문한 저도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초보자분들 많으세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초보자분들은 먹은 것 다 뱉어내고 종목도 선택할 줄 몰라요. 그죠? 사고 파는 것만 알아서는 주식으로는 절대 돈 못 법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유튜브 방송 들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사고 파는 것만 알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드립니다만, 사고 파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벌 것 같으면 누가 직장 다니고 누가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안 그래요? 절대 그렇게 공부 없이 주식할 거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고자 한다면 공부 많이 하시고요. 저 증권시 입문한 지 29년 된 저도 엄청나게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하세요. 그래도 이 시점에서 공부까지 해가지고 대비하기는 좀 늦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죠. 네, 전문가들 선택하셔서 하십시오. 저한테 오시든지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문가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전한 위치에서 2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를 계속해서 길목을 잡아야 되는 위치고, 분명히 카운트 단에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만에 튀느냐, 내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만에 튀느냐. 그게 관건이지, 결국엔 터진다. 길목을 잡고 있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그거까지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VIP 가입하시는 거는, 자, 1588-0648. 자, 지금 여기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지금은 지금 시간이 그래도 조금 괜찮으셔서 지금 하시면 그나마, 상담 전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VIP 오시면, 요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종목 선별부터 해가지고, 종목 선정부터 해가지고, 종목 매매 단가,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방송을 통해서, 내지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VIP 방송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예,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는 100%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방송에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문자로 분명히 하셔도 돼요. 우리 방은 지금 방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7, 80%입니다. 그거 아시고요. 단타방은 제가 분명히 아니랬습니다. 단기 매매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장세에서 지금은 단기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중기 주도주를 중시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갈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복잡합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팡팡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 프로 투자가들도, 기관도, 외국인 투자가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좋은 주식을 조금씩 잡아놓고 길목을 잡고 분할 매수해서 묻어두면서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전문 프로 투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을 해서, 결국엔 제 강의입니다. 시간은 절대 필요하잖아요.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안전하게 안 깨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요. 지금 장은 5%, 10% 먹으려고 주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 먹어도 30에도 50%, 100% 이상은 먹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라.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그것만 알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위기 아닌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